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 하루 쏟아진 어처구니 없는 뉴스들. 한동훈 씨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유시민 작가를 고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형이 확정됐는데요. 누구의 명예가 훼손된 걸까요? 이 사건의 본질은 검언유착 사건이었고 유 작가를 타겟으로 벌인 제거 작업이 실패한 건데요. 이게 이런 결과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또 허위 인터뷰 의혹이라며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김만배 대장동 인터뷰와 관련해 김만배 씨와 신앙님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거죠. 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의혹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황당 뉴스까지. 골 때린 윤석열 정부, 이에 장단 맞춰 골질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까지. 아주 점입 가경입니다. 이날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이건데요. 뇌물을 받아 챙긴 김건희 씨는 정작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으면서 김 씨의 뇌물수수와 국정 개입을 확인하기 위해 벌인 최재형 목사의 위장 취재, 즉 언더커버가 논란이 되자 전혀 엉뚱한 사건으로 최 목사를 입건했습니다. 정말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황당한 작태에 말문이 막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특정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총선을 앞둔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갑자기 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별건 수사인 거죠. 정작 김건희 씨 뇌물수수 사건은 내팽개치고 최 목사의 별건 수사를 또 벌이고 있는 겁니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느닷없이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조사 중인데요. 갑자기 전혀 엉뚱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힘당 이철규 의원과 김건희 씨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철규 의원은 전직 경찰 고위간부 출신 의원입니다. 쎄하죠?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후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최 목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 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당시 강연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재관은 반드시 이를 시행한다라며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선거법 위반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정광훈 사이비 목사도 그렇게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손에 꼽히는데요. 이는 혐의를 만들어낸 걸로 얼마나 많은 법리 해석을 해댔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난 2월 고발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보수 시민단체는 최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건희 씨의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그를 건조물 침입,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 목사는 김건희 씨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도 김건희 씨에게 선물을 건네고 부정한 청탁 등을 한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된 최 목사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뇌물을 받은 범인을 앞에 두고 그 범인의 범죄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탈탈 털어보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수사들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 걸까요? 단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피의자가 피해자가 되는 나라, 그 대통령 부인의 범죄 행위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가 피의자가 되는 나라,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부터 당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고위원까지 당의 여러 요직을 경험해 봤는데 중앙위원회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투표를 개최하고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 당대표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온라인 회의에 토론에 참여하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 변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당원들의 의견 그리고 중앙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당의 변화를 함께 그 흐름을 만들어가고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것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당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마음의 꺼리낌이나 이 변화하는 문화에 대한 거부는 있을 수 있으나 끌려가느냐 아니면 순순히 따라가느냐 그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앙위원들께서 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훌륭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장도 사실 당원들 누군지 잘 몰라요. 온라인으로 입당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그리고 소통되는 그런 당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당은 망하는 당이죠.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예측해야 되고 또 변화한 시대를 잘 반영할 수 있을 때 그 당은 살아남고 또 새로운 당원들이 새롭게 충원돼서 활력을 만들어가는 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중심으로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몇 년간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우리 당원 당규가 자승자박이 너무 많아요. 그 자승자박해서 어떻게 적들하고 싸웁니까? 스스로 꽁꽁 묶어놓고 놔주기라 이런 식의 당원 당규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연하게 싸워야 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당원 당규가 필요하다. 이것은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죠. 그렇게 언론들은 프레임 짜서 공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중앙위원님들과 당원 동지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것이 당원이다라며 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한 발짝 내딛는 데의 원천 역시 당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함께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온라인 생중계와 함께하는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원 개정안을 투표 안건으로 올리고 최종 의결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이번에 당원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는데요. 이 대표는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느낀다면서도 당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밝혔습니다.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당원 당규 개정, 또 자신이 자신을 올가매는 자승자박의 당원 당규 개정. 시대는 변했고 당연히 당원의 권한은 강화되어야 하며 당원 당규도 더 유연하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이치이고 옳은 방향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해왔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저는 민주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공동체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역시 당원들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승리의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그 국가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또 책임지고 헌신하는 바로 그 과정들이야말로 그 공동체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어려움들을 대표자 몇몇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영예도 권력도 없이 현장에서 힘써온 민초들의 그 구성원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 국가 발전 또 우리 민주당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 더 내딛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 국민 그리고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걸 느낍니다. 어느 쪽 입장도 일방적으로 반드시 옳고 어느 쪽 입장은 그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지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 또 대의민주 체제가 가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어느 한쪽은 옳고 어느 한쪽은 그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참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도 참으로 막중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합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작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정말 탁탁 긁어서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이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정한 조항들을 저는 착하게 살자 이렇게 어깨에 새긴 사람 치고 착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착한 행동을 해야죠.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로 보여줘야지 미리 착한 사람 되겠다라고 막 광고하고 열심히 뭐 어깨에다 착한 사람 이렇게 막 써놨다고 해서 결코 착한 사람은 아니다. 국민들께 우리가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중의 일부라는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현장에 해 주시고 계신데 물론 이 현장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많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중앙위원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표도 또 토론도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우리 어기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이 나면 또 존중하고 함께 따르는 그런 진정한 민주 공동체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